안녕하세요. 바쁜 와중에도 본 행사에 귀중한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현재 컬리라는 회사에서 데이터 거버넌스 팀을 매니징하고 있는 노상래라고 합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거버넌스와 리터러시 주제로 컬리에서 경험했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내용에 앞서서 간략히 저희 회사인 컬리의 소개로 함께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희 컬리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크고 빠르게 성장하는 전문 유통 업체 중 하나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는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상품 소싱, 제조부터 생산 배송 관리, 그리고 큐레이션과 인프라 등 핵심 역량 등을 현재 내재화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역량을 바탕으로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상품을 더 편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모습을 다음의 그림처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상류부터 바닥까지 흐르는 강의 모습이 잘 보이시나요? 이러한 모습은 컬리의 성장과 비슷한 모습이 있고 데이터 분석팀이 회사에 기여하는 모습과 비슷해서 준비해보았습니다. 오늘의 발표도 이 흐름과 유사할 텐데요. 근본 발표에는 훌륭한 대시보드 활용 사례나 독창적인 기능과 방법에 대한 소개는 구성된 다른 세션에서 더 잘 소개시켜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다산다난했던 스타트업에서 데이터 문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분석팀은 데이터 거버넌스의 계획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추후 데이터 조직과 문화, 그리고 프로덕트 활용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가볍게 개괄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상류에는 사업 초기 데이터 분석팀이 경험했던 모습과 가치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하며, 중류에는 현재 데이터 문화와 리터러시를 통해 회사에 어떻게 기여했는지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 하류에는 이제 바다로 들어가기 전에 계획하고 있는 데이터 거버넌스의 소개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네, 이러한 전체적인 모습을 각 파이지에 따라서 상류, 중류, 그리고 하류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상류입니다. 스타트업 초기에는 투박한 환경과 빠른 성장이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마치 강의 상류처럼 거친 바위와 또 빠른 유속이 비슷할 텐데요. 우리는 이 다산다난한 성장 경험을 통해 방향을 잃지 않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물론 그 과정이 의미가 있었다고 해서 편안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자리에 앉아서 데이터로 인사이트를 얻기엔 시스템도 프로세스도 한계가 있었지만 대신에 우리는 살아있는 경험이라는 가장 비싼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빠른 성장과 함께 찾아온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저희는 이제 막 오픈한 물류센터에서 상품을 직접 포장을 했고, 고객의 경험을 이해하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차, 아파트 통로를 돌면서 직접 문고리에 팜플렛을 걸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발주서를 관장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없어서 MD분들께 한 분 한 분 요청드리고 센터를 돌아다니며 엑셀을 모아가서 데이터로 쌓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때 컬리와 고객에 대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는데요. 사실 데이터로는 주문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상품 하나하나가 얼마나 크고 무겁고 차가운지를 알 수 없었다는 것을 느꼈기에 우리는 프로세스의 중요함을 굉장히 알 수 있었고, 데이터로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이 느끼는 표정과 만족을 체감할 수 없었기에 마케팅과 고객의 경험이 사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는 당연할 수 있는 프로세스가 엑셀 파일 하나하나에 수많은 손과 과정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분석가로서 데이터라는 재료로 현황을 수치화하고 가설을 세워가는 방식이 중요할 수는 있어도 투박해도 실존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업을 소중히 경험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이 시기에 저희 데이터 조직은 화려한 분석보다 서로 다른 도메인 내 동료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는 태블릿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속도감 있게 구축하고 제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 짧지만 강렬했던 시기이자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해야겠던 이 시기 덕분에 생존에 대한 방법과 오늘의 치열함을 만들 수 있게 했던 소중한 시기였던 것도 같습니다.
이 덕분에 저희는 앞으로 겪게 될 중유, 하류에서 만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연한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네, 험난했지만 소중한 경험을 했던 상류를 지나 이제 중류로 왔습니다. 저희 컬리도 초기에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거칠었지만 이제는 세련된 시스템도 안정적인 프로세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사의 많은 조직에서 데이터에 대한 활용 또한 충분히 체계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류가 구불구불하게 생긴 것처럼 모습이 복잡하고 또 물길도 정말 길게 늘어져 있는 것처럼 사업 또한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환경을 겪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중류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컬리가 무슨 과정을 겪고 있고 그 가운데 이 과정들을 데이터 리터러시로 어떻게 해결하고 또 성숙해질 수 있을지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사실 고백한데 데이터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저의 잘못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업 초기에 시스템이 부족했던 만큼 저는 다양한 기능이 제공되는 데이터 분석 툴이 있다면 사실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인데요. 조직과 업을 간과한 채 기술과 플랫폼만 치중한 다소 오만할 수 있는 이러한 저의 생각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많은 동료분들께서 어려움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한 예시로서 태블로로 만든 대시보드를 통해 데이터를 다운을 받고 다시 다운받은 데이터로 또 엑셀 리포트를 만들었다는 사실이었는데요. 나름 멋지게 만든 대시보드를 활용하지 않은 것 같아 이상하기도 하고 또 아쉽기도 해서 확인해보니 설계된 대시보드가 느리니까 추출해서 다시 또 엑셀로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쉬움도 아쉬움이었지만 사실 이런 상황이라면 굳이 왜 태블로를 사용할까 싶었습니다. 마치 저기 모터에 직접 발을 담그고 움직이는 모습과 같은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바꾸어 보았습니다. 다만 무언가 바꾸기 전에 툴과 프로세서라는 구조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구성원분들의 하루라는 눈높이에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대시보드가 필요한 구성원분들이 왜 필요한지 또 어떠한 부분에서 어려움과 니즈가 있을지 옆에서 함께 관찰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알게 된 것은 구성원분들은 다양한 상황에 맞추어 직접 정보를 살펴보고 재가공하고자 했었고 변화되는 환경에 따라 구성된 대시보드를 직접 설계, 관리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저는 대시보드를 화려하게 만들지언정 구성원들이 필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연하게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는 회사의 빠른 성장만큼 제가 만든 결과는 변화와 확장을 담아내지 못했다는 부분 또한 저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동료분들의 눈높이에서 필요로 한 부분은 제가 만든 이런 예쁜 쓰레기가 아니라 도메인 지식과 변화되는 상황에 맞추어 물고기를 스스로 잡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로 했습니다. 우리는 이 필요한 지점을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대시보드나 더 개선된 대시보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상황과 니즈에 맞는 대시보드 활용 방법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셀프 BI 형태로 도움드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기술적 사용 방법에 대해서 먼저 교육드리진 않았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의 비즈니스 흐름과 그 흐름을 데이터로 전환한 모습에 대해 알려드렸고 이후 툴의 사용 방법, 즉 코딩을 하거나 GUI를 만들거나 같은 것들을 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툴의 목적을 먼저 올바르게 알려드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교육의 쓰임새, 즉 결과는 본인의 과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에 개념적인 이해보다는 활용과 체득 위주의 커리큘럼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지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 교육을 위해 각 조직의 의사결정자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조직장 분들은 본인들이 먼저 가장 배우고 싶어 했고 조직의 방향을 설계하고 싶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직 내 팀원분들의 불편함과 어려움에 대해서 사실 누구보다 먼저 보이지 않게 공감하고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눈높이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했습니다. 사내 인턴분들, 실무자분들, 중간 관리자분들, 그리고 임원분들과 함께 교육을 했습니다. 그 결과 오용되던 툴의 활용 방식이 하나씩 개선되는 것을 넘어서 문제와 해결을 데이터라는 언어로 효과적으로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로 각 조직별 도메인 지식과 분석 기술이 융합하게 돼서 확장해가는 귀중한 경험을 오히려 제가 더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누구보다 대표님과 임원분들의 지원과 참여라는 씨앗이 구성원분들의 노력과
이로 인한 과업의 개선이라는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해야 할 일은 이 소중한 열매들로 더 넓은 농사를 짓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컬리에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리터러시와 교육이 진행 중에 있고 1년 만에 약 200여 명의 동료분들이 사내 교육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조직과 시스템으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이것이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결정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한편 저는 이러한 과정을 고민할 때 저 또한 처음 만나는 어려움이었기에 누구와 상의해야 될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당시 저희와 함께 했던 태블로 팀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 주셨는데요. 기능적, 기술적 지원뿐만 아니라 데이터, 문화와 조직이라는 다양한 이야기를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태블러가 단순히 기능을 제공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와 조직을 함께 성장시키는 파트너로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은 단순한 데이터 한 방울이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한 의사소통인 바다에 대한 고민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미는 데이터를 보다 쉽게, 넓게, 그리고 올바르게 활용되는 문화를 제공하는 회사라는 점에서 다시 새겨볼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저희 컬리의 리터러시가 성공적으로 도입되어 회사의 올바른 데이터 문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에는 의사결정자분들의 지원과 구성원분들의 깊이 있는 참여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태블로가 지향하는 목적이 문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중류의 모습을 담은 데이터 리터러시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일반적으로 비즈니스가 성숙되고 조직의 규모가 커지게 되면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실제와 관계없이 구성원분들은 느린 성장으로도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보다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데이터 리터러시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기술적으로, 사업적으로 정체될 수 있는 중요이지만 하나의 연주회처럼 연주자들도 청중들도 모두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으로 조직을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벌써 마지막 하루에 도착했습니다. 지난 시기에 저희는 손과 노로 저하했던 상류와 모터보트를 잘못 사용해서 힘들 수 있었던 중이었지만 고되고 어려웠던 만큼 값진 경험과 훌륭한 데이터 의사결정 문화로 성장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 하루에는 더욱 빠르고 복잡해질 수 있는 비즈니스 흐름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성숙한 역량과 준비된 자세로 항해를 위한 계획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의 화면처럼 강에서와는 다르게 앞으로 바다에서의 항해를 위해 우리는 다양한 준비들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많은 조직과 도메인에서 전문화된 역량으로 다양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소재들은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선적들처럼 항해 전 필요한 정리가 아직은 남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그동안 성숙해가던 역량과 안정화된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표준화된 소통이자 프로세스입니다. 바다로 가기 전에 하류에서는 상류에서 물살을 가르던 속류와 중류에서 겪었던 복잡성을 아우를 수 있는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저는 그 프로세스의 중심에 백오피스 조직이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사실 많은 기업에서 인사, 재무, 법무팀 등을 의미하는 이런 백오피스 조직은 사실 보이지 않는 노고가 정말 컸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백오피스 조직이 배를 항해할 때 비록 겉에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배를 움직이게 하는 엔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엔진의 효과적인 운영에 도움을 드리고 반대로 프론트 오피스 조직과 소통을 위한 교량 역할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이에 저희 컬리의 데이터 거버넌스는 데이터라는 소재로 프로세스를 체계화하고 분석에 국한되지 않고 효율적인 의사소통과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하는 그 모습을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전사의 데이터 활용 방법 지원과 체계화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러한 데이터 거버넌스의 모습은 무엇인지 소개로 본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 정리에는 수평적으로 사업 모델부터 고객에게 전달하는 가치 제공까지 그 모습을 프로세스로 정리한 모습입니다. 조직의 모든 프로세스는 고객의 가치 제공으로 향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하고 있습니다. 여기 파란색에 있는 그 수평적인 그림처럼 말이죠. 그리고 이렇게 종적으로 세웠던 초록색 모습처럼 각 프로세스는 종적으로 관리한 방향이 명료함으로써 저희 팀의 고객인 사내 동료분들에게 과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최소화하고 개선을 쉽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목적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희는 각 조직별로 수립된 다양한 사업 지표, 수십 개의 대시보드 활용 등 전사 조직에서 활용되는 것들을 표준화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표준화를 위해서 데이터 마트를 신설하거나 정책화를 위해 정의되지 않은 지점을 함께 중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준화된 정책을 기반으로 데이터 사이언스의 결과물 활용이나 데이터 프로덕트가 조직과 사업에 끼치는 영향도와 수명 관리를 지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약 7년의 과정을 짧게 소개해드렸는데요. 상류에서는 빠른 성장과 함께 현장에서 살아있는 데이터를 귀하게 느꼈던 시간부터 중류는 리터러시를 통해 데이터 기반 문화를 준비할 수 있던 과정까지 그 이야기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류에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통한 데이터 체계화의 계획으로 공유 드려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데이터 문화와 거버넌스 그리고 리터러시를 고민하신 분들에게 저희가 경험했던 이야기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타산지석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반대로 부족했던 모습들은 반면교사로서 삼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